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제목을 고혈압 치료하기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 고혈압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의 조회수보다 비교적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구독자에 비해서. 이런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병이 있을 때 무엇이 좋은가, 즉 효과가 좋은 약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떤 증상에 좋은 것.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고혈압에 대한 기준치가 어떻고, 고혈압에 대한 어떤 설명을 길게 하고, 사실 치료는 간단하게 소금 잘 먹어라 이러고 끝내버렸으니까 조금 허탈한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의 결과가 반영하듯 우리는 항상 무엇에 좋은 것, 약, 이런 것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약장사꾼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공부를 하자, 원리를 알자. 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여러 가지 사양을 검토를 하고, 편의적인 장치는 어떤지, 안전은 어떤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양을 검토를 한 뒤에 차를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준 전문가가 되죠. 차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죠. 내 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입으로 넣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어쩌면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음식이 곧 약이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약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음식과 약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정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수준의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의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이론과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해서 제 5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마무리하는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챕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고혈압 관련 전문의나 또는 고혈압에 걸린 이들이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봐야 할 좋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게으르게 주는 약만 받아 먹다가, 아 이게 좋더라, 이거 한번 받아 먹고, 아 저게 좋더라, 저걸 한번 받아 먹고, 소금이 나쁘다더라, 줄이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전 영상에서 귀한 댓글을 한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고혈압, 고지질을 진단받고 140이 조금 넘었네요. 약 먹고 식이요법 하는 중 한 달 전에 소금 동영상 보고 20일 먹던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큰 물에 소금 티스푼 3분의 1 정도 타서 매일 마시는데 7일 만에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오후에 조깅, 걷기 운동 마치고 매일 소금물을 2컵 마신다. 혈압 110, 130, 140을 절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으로 약을 안 먹고 고혈압 약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에서 다른 건강까지 좋아지죠. 당연히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챕터 5의 나머지 고혈압과 소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저염식은 괴로울까? 저염식이 실제로 더 많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앞서 보고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외에도 연구원들은 고염식과 비교하여 저염식은 심장 발작의 위험에서 400% 이상,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400%라는 것은 4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는 36만 166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효과를 조사하는 1차 예방시험을 실시했다. 아주 싱겁게 먹는 것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게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저염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혈압이나 심혈관 관점으로 볼 때 이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정상적인 사람한테 소금을 줄였을 때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저염식은 저나트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저염식은 혈압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실 소금에 민감한 소수의 환자들만이 저염식으로 인한 혈압을 낮추는 이점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저염식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았다. 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 2,937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했다. 나트륨 섭취가 가장 낮은 그룹이 나트륨 섭취가 더 높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의 위험이 430% 더 높았다. 4.3배 더 높았다. 올드만 박사가 발표한 논문은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했을 때 심장마비의 위험이 더 높다. 저염식과 심장마비, 인슐린 관련성. 저염식 그룹에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염식은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슐린 저항성은 널리 퍼진 문제이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염식을 섭취하는 개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혈압 연구자는 저염식은 고혈압 집단의 극히 일부에게만 의미 있는 치료법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7장과 8장은 저염식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서 레닌이라는 효소와 여러가지 호르몬들이 생기게 되고 또 혈액에 포도당이 쌓이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어서 이게 또 심장마비와 관련이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저염식에서 기인되는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질환, 당뇨, 심근경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임상을 통해서 임상이라기보다는 현재 인구를 조사를 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실험과는 아주 다른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염식과 사망률. 일본 사람들은 미국의 나트륨 평균 섭취량의 2배인
300mMol을 약 18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미국의 평균 수명을 초과한다. 분명히 소금 섭취와 사망률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 소금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평균 수명과 비례한다는 것은 1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천년염이 혈압을 낮추나? 우리는 저염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혈압을 현저히 낮추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굉장히 많이 자료를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소금 섭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경향은 없었다. FDA는 계속 일일 권장 소금 섭취량을 낮추고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금 섭취가 감소하였지만 혈압을 낮추는 경향은 없었다. 천년염의 사용으로 혈압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을까? 마그네슘과 칼륨을 포함한 많은 미네랄들은 직접적인 항고혈압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칼슘, 굉장히 중요한 항고혈압 미네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립건강영양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국 정부의 방법이다. 1984년 첫 번째 국립건강영양조사의 연구는 낮은 미네랄 섭취 패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고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20년 동안 반복된 측정 결과 낮은 미네랄 섭취와 혈압 상승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미네랄을 보충을 하게 되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이건 20년 동안 자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미네랄을 섭취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약을 쓰느냐? 왜 굳이 약을 쓰겠습니까? 돈과 관련이 있겠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는 자연의 미네랄이다. 근육 경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그네슘 섭취는 근육 경련과 고통을 멈추는데 중요하다. 신체의 혈관에서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은 수축되어 혈압을 높일 수 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평활근의 이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절한 마그네슘 섭취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높은 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칼륨 결핍은 또한 많은 연구에서 높은 혈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염이 안 좋다라고 이 데이비드 박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NaCl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일염 및 질 좋은 소금, 죽염이나 특히 죽염 같은 경우에는 칼륨과 칼슘의 함량이나 인의 함량이 또 높죠.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또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년염을 먹는 것이 이러한 항고혈압 미네랄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했다. 이 소금은 나트륨의 양을 낮추고 마그네슘과 칼륨을 증가시켰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한 지 6개월 후 연구 대상자의 45%가 수축기 혈압 11, 이완기 혈압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혈압 저하가 나트륨 섭취만 감소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 관찰된 감소를 초과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에 6g의 나트륨 소금 섭취량을 줄여서 얻는 수축기 혈압의 감소는 겨우 1 또는 0.6 아주 미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여서
훨씬 더 혈압의 감소를 이끌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혈압의 더 큰 감소는 소금에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미네랄, 마그네슘, 칼륨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항고혈압 작용을 할 수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질 좋은 소금을 먹었을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었다. 왜 질 좋은 소금을 먹을 때 혈압이 낮아지느냐?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제된 소금은 주로 나트륨과 염소를 함유한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천연염은 신체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복합 영양소를 제공한다. 천연염을 사용한다고 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그것은 곧 스프의 나트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라면을 끓일 때 우유를 조금 넣어서 끓이면 붓는 증상이 완화된다. 이렇게 권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의 칼륨이 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붓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라면 정도를 먹고 자도 안 붓는 게 정상입니다. 신장이 정상이라면,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안 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붓는 사람일 경우에 저는 주로 어떤 것을 권했냐면 라면 스프 다 넣고 죽염을 조금 더 넣어서 먹어봐라. 왜? 죽염 속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칼륨이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주고 붓는 증상이 없어질 거다.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짜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붓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참 이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금을 먹어서 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소금을 먹어서 부정도 빠지는 법입니다. 왜 나트륨과 고혈압에 대해 충돌하는 연구가 있을까?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는 나트륨이 제한될 때 혈압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연구는 이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문헌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연구들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놓쳤기 때문에 그 연구는 혼란스럽다. 정제된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 천연염과 매우 다르다. 소금은 결코 정제되어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사용될 의도가 없었다. 정제된 소금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다. 소금 섭취와 고혈압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도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굵게 그리고 붉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구상에 정말 많은 종류의 소금이 존재한다. 솔티드라는 책에서 150종 이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았고 이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소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원료는 정제염이 대부분입니다. 비교해서 그 소금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금을 먹으면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떤 소금을 먹으면 혈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소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금은 동일한 것이라는 하나의 바운다리에 넣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형편없는 거짓입니다.
소금 섭취와 고혈압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도 천연염을 사용해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나쁘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좋은 소금도 있고 나쁜 소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에 따르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은 대부분의 환자들의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혈압 환자들의 경우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추가하면 혈압이 적절하게 상승한다. 반대로 혈압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 정제된 소금을 제거하고 그 흰소금을 버리고 천연염을 먹으니까 혈압이 낮아지더라. 이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어야 하는가? 연구원들은 나트륨 섭취의 권장량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검토해왔다.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섭취를 하루 3에서 7g으로 제한함으로써 혈압을 약간 개선할 수 있다. 하루에 3에서 7g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티스푼으로 1.5에서 2스푼이라고 했는데 티스푼으로 1.5스푼은 약 3g으로 했기 때문에 2스푼은 아니죠. 3티스푼. 티스푼의 크기에 따라서 소금의 그 양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으로 소금의 입자 1001염을 고려했을 때 티스푼 하나를 대략 한 2g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너무 많은 것은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정제된 소금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식단에서도 정제된 소금이 섭취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정제염을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정제된 소금과 정제되지 않은 소금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식단에 천연염만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것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공급할 것이다. 나중에 이 80가지 살펴볼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천연염을 사용하는 것은 내 환자에게 혈압을 높이지 않았다. 질 좋은 소금을 쓰니까 당연하죠. 소금 섭취량은 여러분이 소비하는 물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물 1리터를 섭취할 때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혀놨는데 여기는 쿼터라고 했는데 뭐 1리터와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려는 권장하는 의사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국문화가 발달해서 국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은 수분이죠. 그러니까 수분의 양이 늘어나면 소금 섭취량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500ml 먹는 사람과 1.5리터를 1500ml를 먹는 사람하고 소금 섭취량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국문화가 발달했으면 소금 섭취량을 늘리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은 스테이크를 뭐 구워 먹고 뭐 동물의 그런 피해가 채소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채소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을 또 배출시키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트륨의 섭취량을 또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죠. 국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욕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소금이 배출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군대 행군하기 전에 소금을 먹어주지 않습니까?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니까 마라톤을 했어요. 소금이 많이 잃었겠죠. 땀을 통해서. 그럼 소금 먹어줘야 되죠. 그리고 맹물을 많이 먹었어. 그럼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고 쇼크가 일어나고 졸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생활 그리고 수분의 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트륨 양과. 그래서 물 섭취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소금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 수분의 양이 많으면, 섭취량이 많으면 전해질 농도를, 인체의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 속에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음식이나 요리에 소량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의 혈압이나 다른 건강 지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적절한 소금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된다. 상담하면 뭐합니까? 줄이라고, 먹지 말라고 할 건데, 이런 분들은 정말 소량씩 음식에 넣어서 먹는 소금을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소량씩 늘려서 섭취하면서 그 기능을 되찾는 게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 양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습니다. 파이널 소트입니다. 내 경험은 저염식의 오류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염식은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대되는 결과는 최악이 아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이거 싱거운 음식이 맛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맛없는 음식을 먹고 건강도 베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은 나트륨 수치가 내려갈 때 기분이 좋지 않다. 그들의 에너지 수준은 떨어지고 호르몬과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읽으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시험들은 일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보인다. 의사들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과 천연염 사이의 차이에 대한 큰 인식이 필요하다. 이 차이점을 인식을 해라.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저염식을 했을 때 지질 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악화된 징후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제된 소금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신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유독하고 위험한 물질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질 좋은 소금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드라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의 산드라는 혈압이 120에서 140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내과 의사는 산드라가 참을 수 없는 고혈압약을 처방했다. 140이면 130에서 140은 뭐 주2 정도? 그리고 이 정도 나이면 정상적인 혈압입니다. 하지만 저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경우에 혈압이 140인데 혈압약 처방하는 의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혈압약을 먹으니까 저혈압이 생기고 머리가 어지럽고 쇼크가 나고 119에 실려가는 경우, 화장실에서 쇼크가 나가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혈압약을 섭취하는 것을 반으로 줄여서 먹어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그런 쇼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혈압약 먹다가 골로 가는 거죠. 저는 약을 많이 못 먹어요. 고혈압 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나를 지치고 짜증나게 합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이런 기분을 느끼며 사느니 차라리 고혈압으로 살겠다. 고 말했습니다. 자기 견해가 있는 사람이네. 제가 산드라를 검사했을 때 산드라는 많은 종류의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녀는 소금 부족과 호르몬 불균형이었다.
산드라는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천일염, 미네랄, 천연 호르몬을 처방받았다. 산드라는 그것이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 전에 내 식단에서 소금을 완전히 제거했다. 나는 산드라에게 식단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고, 그녀에게 천일염을 그녀의 요리에 첨가하라고 권했다. 2주 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항상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혈압이 실제로 내려갔다. 나는 기운이 솟구쳐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나를 본 모든 사람들은 내가 훨씬 좋아 보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었죠. 라고 그녀는 행복하게 이야기하였다. 위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은 후 산드라의 혈압은 120, 70으로 정상화되었다. 산드라는 항고혈압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양 결핍을 바로잡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했다. 영양만 바로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생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요? 저는 병을 치료할 때 가장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라. 자연 치유력을 믿어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녁에 술을 만땅으로 먹고 자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알아서 해줍니다. 질병이 걸려도 우리는 항상 이런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강에 붕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쏘가리도 있고 또 미꾸라지도 있고 조개도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좀 붕어 잡아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또 조개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요것만 있으면 요거밖에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강을 우리의 혈액에 비유를 하면 우리 혈액에 NA도 있고 CL도 있고 Mg,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인도 있고 철도 있고, 자, 이런 영양소, 이런 미네랄들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흘러다니면 내가 인체에 혈압을 높여야 될 경우에 혈액 내에 있는 나트륨을 끌어씁니다.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혈압을 항상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 인체는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나트륨을 갖다 쓰게 되는데, 혈액에 칼륨이나 이런 항고혈압 작용을 하는 미네랄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 쉽게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낮으면 요거를 쓰고 나트륨을 쓰고, 높으면 좀 배출시켜야 되면 칼륨의 도움을 받고, 근육의 이완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통해서 물론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부족하다. 우리는 항상 미네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고혈압하는 그런 작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트륨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미네랄이 혈액 속에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낮을 때는 혈압을 높게 만들고 높을 때는 낮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 몸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자연 치유력이라기보다는 병들기 전이니까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항상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자연이다. 이게 약보다 약을 화학 약물을 우리 몸에 이런데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메기도 죽고 쏘가리도 죽고 뭐 이 삽니까? 이런 게 거꾸로 가는 행위를 중단해야 될 시점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